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1호학번 알림이 15기 방혜진입니다. 오늘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의학공학과 최강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의학공학과 최강진입니다. 제가 지금 의학공학과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알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방송을 재밌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뭐 댓글이나 좋아요 하는 그런 의견을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100명을 갖다 고등학생을 100명을 선발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와퍼 세트를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방송도 재밌게 보시고 좋은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학공학과가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은 약간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의학공학과는 뭐 하는 학과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의약품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의약품 산업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좋은가요? 아마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발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봐주십시오. 요거는 지금 크게 세 산업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자동차 산업의 2014년 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750조 1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자동차 생산 대수로는 세계 5위라고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전자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는 1년에 350조 정도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산업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두 개를 합칩니다. 1100조. 우연히 어떻게 두 개를 합치게 됐는데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는 의약품 산업은 상당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간단한 설명을 보시면 베텔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의약품 산업은 이 매출에 따라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금 청년의 아주 질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골칫거리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의약품 산업은 굉장히 유망하다. 여러 면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유망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1100조나 되는 그런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로 한 15조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미한 그런 규모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의약품 산업 쪽에 관련이 있는 이제 과학기술 인력으로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통신, IT, 화학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최고 국가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분야인데 왜 이렇게 의약품은 굉장히 약할까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뭐 세상에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죠. 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좋은 점은 뭐냐고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질문을 해보니까 많은 학생이 잘 맞춰요. 뒤로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례로 최근에 여러분들 작년 2015년 말에 한미약품에서 생겼던 뉴스를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사노피 아벤티스나 또는 이 얀센이라고 하는 세계 탑 10의 글로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신약 기술을 수출해서 지금 수조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됐다. 그런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 지금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탑 10 제약회사들을, 의약품 회사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세 번째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 의학공학과에 가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나요? 라는 건데 사실 그건 좀 긴 설명이 들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약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의약품을 복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효를 얻자는 거죠. 에피카시라는 겁니다. 의약품이 아주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약을 먹으면 꼭 치료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부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부작용, 세이프티, 안전성 문제를 상당히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약효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작은 그런 약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혹시 의약품이 들쑥날쑥해서 그 안에 약물의 함량이 오락가락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대 요소의 퀄리티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세대 그 의약품 산업에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의약공학과에서는 이 세 분야를 상당히 균형 맞춰서 교육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의약품 산업 또는 제약회사에 그 취업을 하게 되면 괜찮은가요? 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산업, 의약품 산업이 굉장히 아주 발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대형 회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많은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직률이 낮다고 그래요. 그 뜻은 뭐겠습니까? 아마 그 샐러리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직업 환경이 괜찮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이직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경우에 회사가 싫어 떠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이제 떠나는 그 회사를 옮기는 이제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자, 그런 질문과 대답 자, 이런 형식으로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댓글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의학공학과에 가면 수학이 많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학 중에서 수학은 우리 학과에서는 가장 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과는 지금 화학, 그 다음에 생물, 이 두 과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에서 혹시 화학이나 생물이 좀 약하다. 그럼 물론 당연히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과에는 교차 지원을 해서 그런 생물이나 화학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와가지고도 여기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과학 과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 학과에서는 수학은 기초만 잘하면 되지 아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희범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네, 과학 복과목을 거의 공부하지 않았던 문과 출신 학생들도 의학공학과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요즘엔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이제 바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장기간 동안 해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런 과학 과목들은 입시를 위주로 해서 암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오면은 대학은 확실히 다릅니다. 대학은 절대로 그런 입시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폭넓게 이해하고 깊숙이 이해하면서 활용성 있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새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차 지원을 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저희 의학공학 인재로 교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지 SCH 의학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나요? 지금 입시라고 하면 수시하고 정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지요. 수시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학생부 성적과 여러 가지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게 되겠고, 정시라고 하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저는 이런 입학 또는 이런 거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을 이제 면접을 해본 결과,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우는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기록부 또는 성적에 있는 그런 수치보다도 어떤 앞으로 향후 발전성,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적극적이라든가 어느 정도 미래에 관한 조금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 학과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로 커가는 걸 보면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단지
그 지금 성적표에 있는 뭐 성적이 몇 점이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학과를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면 조금 더 준비됐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서 약대와 의학공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학공학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산업 그거 거의 파생돼서 사실 화장품 산업이나 아니면 식품 산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단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쓰거나 복용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성, 효과 이런 거에 이제 중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의약품이 가장 심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복용을 하게 되면 이건 물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법규를 따라간다는 게 이제 큰 차이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학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하고 그다음에 그걸 판매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럼 혹시 약대, 약학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약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면 좀 개인적인 소견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 중에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약대는 졸업해서 그 약사 면허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약국을 하겠다 하면 우리나라 약사법상으로 약국을 하는 사람은 약사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거는 확실한데,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약사 면허증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하면서 우리 학생이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 주니까 저는 방송하는 사람 상당히 힘이 나네요. 이 방송을 고등학생들이 많이 볼 텐데요. 고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과 CC가 되면 많이 대학교에 들어오면 과 CC가 많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과에는 여러 명의 과 CC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아주 내놓고 과 CC를 갖다 표방하는 학생들도 있고 조용히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과 CC가 참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다른 학생들이 볼 땐 조금 좀 배가 좀 싸르르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 CC가 돼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 커플을 봤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학과에 보니까 그 캠퍼스 커플이 여러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는 괜찮은 정도의 그 CC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학과는 여러분들이 만약 CC를 원한다면 좋은 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좋네요. 그럼 의학공학과에서 배우는 주요 교과목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진로는 제가 이제 그 신약은 의약품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 있고 또 생산하는 과정. 왜냐하면 생산하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약사법이라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약은 잘못 들어갔다가는 생명을 떼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법규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량품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주사제 같은 걸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거의 우주복 수준의 그런 통제된 그런 복장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통제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을 당연히 만들고 나서 이게 잘 됐는지를 검사하고 보증하는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의약품을 이제 마케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 이제 분야가 될 텐데, 교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초 교과목으로 생물과학을 잘해야길 바라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나가게 된다면 우리 생화학이라든가 유기화학이라든가 미생물학 같은 그런 전공 기초 과목들이 있고, 그거 말고도 과목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까다로운 그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사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에 관한 그런 품질 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기 분석이라든가 밸리데이션 등등 굉장히 약간 전문성 있는 이제 그런 교과목이고, 사실 이제 그런 교과목들은 의학공학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배우기가 어려운 그런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 과목 많이 보는데 의학공학과의 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이제 지금 우리 그 학과는 여학생들이 한 3분의 2 또는 60% 정도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반반 왔으면 좋겠는데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학교에서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무겁게 뭐 규율이 세고 군기가 뭐 세고 뭐 그런 학과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학은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굉장히 순한 대학이라고 보여져요. 학풍이 아주 그냥 부드럽고 순한 학교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 학과 자체가 화기애애한 학과다 보니까 우리 학과는 들어오게 되면 선후배 또는 우리 교수님들도 마인드가 굉장히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교수님, 학생 선배 해서 굉장히 아주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학과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서 화장품 관련 공부와 취업 같은 게 가능할까요? 우리 이제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화장품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사실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의학공학과다 보니까 이제 의약품 산업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고 화장품 쪽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의약품이든 이게 사람이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약효라든가 그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교육되는 그런 공통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화장품에 관한 교과목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 화장품 쪽에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화장품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를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약품, 식품, 화장품 쪽을 좀 폭넓게 또는 좀 더 전문성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는 화장품 쪽은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든가 해서 좀 더 특화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의학공학과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런 교육을 잘 받으면 화장품 회사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 과정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캡스톤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특화된 자율적인 그런 교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명 그룹 지어가지고 화장품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댓글에서 막 교수님 사랑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본인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럼 뭐 지금 자기 자랑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좀 쑥스럽긴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교수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려면 제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대로 여러분들과 우리 고등학생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할 때 여기 와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만 성공할 수 있지 와서 재미없게 그냥 4년 동안 다녀보자 하는 학생은 성공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찾아보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린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과는 의약품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 그런 학과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산업은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약품을 에서 사례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그럴 거로 예상되는 이제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인력이 필요하지 그게 한두 사람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 되냐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력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열정을 태워가면서 재밌게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은 들어와서 이지고잉으로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 사실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지금은 지표가 좋지 않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장래성을 가지고 내 열정과 어떤 앞으로 호기심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니까 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랑 같이 우리도 젊은 마인드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재밌게 공부할 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학과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같이 공부하길 자, 바라면서 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오늘 저희 의학공학과 소개는 끝났고 우리 이 방송은 내일 저녁 9시에 중국학과의 우리 홍승직 교수님과 박형춘 두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재밌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